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5차원 전면교육 제가 강의를 시작한 지 7번째 되는 날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는 그 5차원 전면교육의 기본적인 원리를 이렇게 마무리 져가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이렇게 성공시키는 요소 5가지를 그동안 쭉 설명드려 왔는데, 그 중에 이제 마지막인 인간관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오늘 좀 이렇게 끝에 가는 시간이니까 조금 복습을 좀 해보는 거 어떻겠어요? 네. 우리가 이제 한 번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적어도 우리가 5가지의 우리가 갖고 있는 내재적인 힘들을 키워야 된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첫 번째가 뭐냐면 지력이에요. 이 지력은 보통 이제 공부 잘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공부를 잘 시키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 다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제 이 지력이 단순히 공부하는 데만 멈추면 안 돼요. 진짜 이 지력이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참과 거짓, 이걸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데까지 우리가 지력을 개발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왜 그러냐면요,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매일 거짓말만 쫓아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공부를 잘해도 인생을 성공시킬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잘해야 돼요. 우리 잘하도록 노력을 하는데, 하지만 그것이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참을 보고 이게 참이구나, 이걸 찾는 그런 힘들을 가져야 되죠. 두 번째는 심력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 참된 얘기를 많이 들었다고 그래서 정말 그 사람이 참된 사람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오늘 어떤 사람 보면요, 좋은 얘기는 많이 하는데 실제적으로 좋은 얘기는 하지만 말만 그런 거지 참되게 못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 나한테 참된 게 들어왔다 그래서 그것이 그대로 내가 그런 사람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나한테 들어온 지식이 어떻게 되냐면요, 그것이 내 속에 내면화되고 내 마음속에 채워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심력을 키워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이제 그런 방법들을 제가 쭉 설명을 드렸죠. 세 번째는 체력을 키워야 돼요. 여러분들 뭐 공부도 잘하고 뭐 마음도 참 강하지만 몸이 어느 날 해쳐져 가지고 그냥 침대에 누워 있기만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하건 강건해야 돼요. 여러분들 여기 주부님들도 계시지만 여러분들 가정생활을 잘 이끌기 위해서도 건강해야 된다는 거 아시죠? 네. 가정에 엄마가 아프면은요, 집안에 그냥 흔들하는 거예요, 집안 자체가. 그래서 건강함을 우리가 배워야 되고요. 네 번째는 자기 관리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이제 자기 관리 능력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똑같은 우리가 돈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걸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고 제가 설명했어요. 1억 원을 세 사람한테 나눠줬어요. 근데 한 사람은 1억 원을 좋은 데 투자하고, 한 사람은 금고에 넣어두고, 한 사람은 막 자기 허랑방탕하게 이렇게 써버렸어요. 그럼 똑같은 1억 원이지만 나중에 어때요? 한 사람은 좋은 데 투자해서 좋은 결과가 있지만, 한 사람은 금고에 넣기 때문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요, 허랑방탕하게 썼기 때문에 그냥 완전히 남도 해치고 자기도 망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공부를 잘 가르쳐서 에너지를 갖는 건 참 중요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관리해서 쓰느냐는 그거 못지않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시간에는 우리가 갖고 있는 돈과 또 시간,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언어, 이런 태도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를 이제 공부를 했었는데요. 이제 이 자기 관리 능력이 참 중요해요.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인간관계예요. 근데 이 인간관계는 우리 인간의 모든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모인 것들의 전부의 이제 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모든 삶에 있어서 성공한 것처럼 보이더라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깨져버려가지고 서로 원수처럼 지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건 뭐 인간관계가 깨지고 큰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가정에서 부부끼리도 관계가 깨져버리고요. 또 학교에서 선생님과 교사 간의 관계가 깨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정말 어려움이 많이 있죠. 요즘 학교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가 뭐예요? 근본적인 뭐냐면요. 학생들이 선생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또 선생님도 누굴 잘 신뢰하기가 어려워요. 학생들 믿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인간관계가 깨졌는데 인간관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뭐냐면요. 교육 전반의 문제를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교육개혁의 한 부분을 이렇게 봐요. 우리가 진짜 교육개혁을 제대로 하려면은 좋은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중요해야죠. 하지만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게 뭐냐면 선생님이 학생을 믿고 학생이 선생님을 믿잖아요. 그럼 지금 있는 어려운 문제 거의 다 해결될 수 있어요. 이제 그래서 인간관계가 이렇게 모든 관계에서 이제 중요한 건데 인간관계가 중요하다고 얘기는 많이 해요. 하지만 실제로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는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요, 이런 이제 인간관계가 중요하다 보니까요, 회사에서요, 위에 이제 이렇게 높은 사람하고 이렇게 부하 직원하고 이제 관계가 나빠지고 그러면은 회사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경우 어떻게 해요? 이걸 풀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제 보통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회사에서는 회식을 하자 그래요. 이제 가서 밥 먹고 또 밥 먹다 뭐도 합니까? 필요하면 뭐 술도 한잔 하고 그래가지고 서로들 막 이렇게 뭐 얘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은 문제가 풀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어느 정도는 풀어지더라고요. 하지만 완전히 풀어지지 않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랬다가 결국은 나중에 또 아주 절박한 문제가 탁 생기면은 그때 어떻게 돼요? 또 문제가 생겨가지고 서로들 관계가 깨진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인간관계를 잘해야 되는 건 중요한 건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사실은 우리가 훈련 받아본 적이 별로 없다고요. 그러니까는 문제가 생겼을 때 그냥 살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이런 인간관계가 중요하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인간관계를 정말 회복시켜주고 더 좋게 하는 방법인가를 한번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십시다. 저는 인간관계 문제를 해결하는 첫 번째 요소는 이렇게 봐요. 인간관계의 문제가 관계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관계를 잘하면 될 것 같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나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나쁠 때 관계가 나쁜 것보다요. 이런 게 더 많아요. 만약에 부모가 옛날에 본인의 부모로부터 많은 상처를 입잖아요. 그럼 마음속에 아주 아픈 상처가 있잖아요. 그럼 그 상처를 해결하지 못하고 자식을 기르게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아이들한테 뭘 줄까요? 상처를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가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관계가 나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관계가 나쁜 것 같은데 실제로 어디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나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내 마음속에 아주 큰 상처가 있어요. 아주 그냥 면도칼로 갈라진 것처럼 이렇게 아픈 상처가 있고 내 마음속에 이런 아주 날카로운 비수 같은 아픔이 있어요. 그런데 인간관계를 잘하려고요. 누구를 꽉 안았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해결되는 게 아니라 내 가슴 속에 있는 비수가요. 남의 가슴을 어떻게 돼요? 싹 비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는 더 아파지고 그걸 해결해 보려고 더 깊이 안다 보면 어떻게 돼요? 상처는 더 깊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우리 아이를 기를 때요. 저도 아이에 대해서 잘 이렇게 좋은 관계를 갖기가 어려웠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아이를 안 사랑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아버님하고 저하고 연배가 컸어요. 40년 차이가 났고요. 그 다음에 옛날 분들이 아이들을 이렇게 잘 이렇게 이쁘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시대에. 그러니까 저는 아버지를 굉장히 어렵게 이렇게 대해서 살아왔다고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버님이 저를 정말 신뢰하고 사랑했다는 걸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좋은 이렇게 그 방법은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우리 아이를 기르다 보니까요. 우리 아이를 사랑하는 건 사실이에요. 내가 사랑하는데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을 잘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저하고 관계가 좀 나빠졌던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옆 사람이요. 저한테 조언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남자들이 그걸 푸는 방법은 뭐냐면 목욕탕을 같이 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아이한테 살살 그랬어요. 한번 목욕탕 좀 같이 가자 그랬더니요. 뭐 관계가 좋지 않으니까 안 갈라 그러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살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어울러가지고 이제 목욕탕을 같이 갔어요. 근데 목욕탕 가가지고
내가 좀 때를 밀어준다 그러면요. 등을 탁 갖다 대고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요리조리 도망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화가 나가지고 그게 발달이 돼서 목욕탕에서 한참 싸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목욕탕 갔다 오면은 관계가 좋아진다 해서 갔는데 오면서요. 서로 기분만 나빠져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거로 관계가 좋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왜 그래요? 이미 제 안에 어떤 상처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게 해결되지 않기 전에 목욕탕 가봐야 소용없어요. 목욕탕 가면 깨끗해져요. 깨끗해지지만 그것이 인간관계를 해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요, 어쨌든 우리가 인간관계를 잘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남하고 어떻게 관계를 잘할까 그거를 살펴보기 전에 일단 누구부터 살펴야 될까요? 네, 나부터 살펴봐야 돼요. 내가 내 자식과 문제가 있을 때는 나한테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보고요. 내가 부부간에 문제가 있으면요. 아, 원수 같은 남편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누구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문제들을 살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친구들과 문제가 있었을 때는 누구부터 살펴봐야 돼요? 나부터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뭐를 발견해야 되냐면요. 내가 정말 괜찮은 인간이라는 걸 찾아내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고 하고요. 내가 정말 괜찮은 사람이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내가 가치 있는 인간이다. 그 다음에 내가 정말 나 자신을 스스로 이렇게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가치가 있다는 걸 분명히 발견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나를 가치 있게 보고 사랑하기 시작하면요. 그런 걸 통해서 뭘 배우는 거예요? 남의 좋은 점을 볼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단 말이에요. 한데 내 거는 다 여기 썩어버렸는데요. 남을 사랑해야지 가봐요. 썩은 걸 갖고 가봐야 어떻게 돼요? 썩은 데서 나온 더 아픔만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귀하게 여기고 나를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 나를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겠습니까? 그 방법을 알아야 되잖아요. 이제 그걸 알려면은 왜 내가 나를 잘 사랑하지 못하고 가치 있게 여기지 못하고 이런 상처를 갖고 있는 걸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이 상처를 갖고 있을 때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는 열등감. 그렇죠? 야, 나는 하는 것마다 못하고 나는 뭐가 못난 것 같고 뭐가 못난 것 같고 그러잖아요. 최근에 제가요, 이 방송을 보면서 아주 충격적인 걸 봤어요. 혹시 요즘 다이어트 때문에 병 걸려가지고 죽기도 하고 문제 생긴 거 보셨어요? 네. 뭐 거식증 뭐 그런 거, 그것도 하나는 뭐 그런 증세가 있던데, 그렇죠?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잘못하다 보니까 뭐가 생겼냐면요. 머릿속에 이 신경계가 전달이 잘 안 돼가지고 배고픔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많이 먹고 토하내고 그래가지고 몸에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이게 심각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대체적으로 이렇게 몸무게를 재보면 정상인데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더 살이 쪘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이미요. 열등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열등감에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뭐 별 이상한 일을 하면서 몸에 병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처의 첫 번째는 열등감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열등감은 자기가 갖는 것도 있지만 살아오면서 누가 주는 걸까요? 남이 많이 줘요. 엄마가 열등감 주기도 해요. 너는 왜 이렇게 뭐 이걸 못하니? 그렇게. 근데 첫 번째 어떤 일을 실수했을 때 못하냐 이렇게 얘기를 들었을 때요. 뭐 한 번 들으면 괜찮을 것 같다고요. 근데 두 번, 세 번 들으면 어떻게 생겨요? 나는 정말 못하는 인간이구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제 또 하나의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상처를 주는 것 중에 하나 열등감이 있잖아요. 또 하나가 있어요. 우월감. 우월감도 심각한 문제예요. 요즘 무슨 병이 있다고 그래? 공주병, 왕자병 있다고 하잖아요. 그게 우월감 중에 하나잖아요. 여러분들 그게 나를 참 귀하다. 내가 정말 공주같이 귀하다 하는 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하지만 착각해가지고요. 내가 남들보다 훨씬 더 낫다는 것이 어떻게 됐을 때 문제가 생기냐면요. 남이 나보다 못하고 생각하고 비하시키잖아요. 그러면 남에게 상처를 주면서 자기가 상처를 입어요. 그래서 우월감도 뭐가 돼요? 나를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에요. 열등감 여기 계신 분 있죠? 우리 다 열등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거 갖고 계시면 안 돼요. 그거 없애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어느 면에서 내가 갖고 있는 우월감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게 별로 없으신가 보네. 그쪽으로 상처가 별로 없으시군요. 근데 우월감 때문에 상처 있는 사람 많이 있어요. 내가 잘났느니 살면서요. 남을 정말 못 살게 군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러면서
남한테 상처 주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상처를 주면은 나는 정말 이렇게 피해만 입고 사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도 있어요. 자, 이 우월감과 열등감을 없애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오늘 이 시간 저하고 작업을 합시다. 뭐 이렇게 하면 된 이론이 아니라 진짜 우월감과 열등감을 없애버리자고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 상처를 없애고 그 없앤 상처가 모든 다른 사람과 인간관계를 좋게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자, 그럼 우월감과 열등감을 없애는 방법은 열등감은 어디서 오는가를 알고 우월감은 어디서 오는가를 알아야 돼요. 열등감은 어디서 오냐면요. 자기가 갖고 있는 약점들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어떤 게 약점이 있고 뭐는 못하고 그런 약점 때문에 그래요. 그럼 우월감은 어디서 올까요? 자기가 갖고 있는 장점. 이야, 나는 너무 인물이 좋아. 뭐 나는 머리가 너무 좋은 것 같아. 그런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들 아이들 길러보면요. 애들 부모 중에 우리 아이가 천재일 거라고 생각 안 해본 사람 없어요. 처음에 말만 해도 천재래. 이제 그럴 정도로 뭐 그것이 나쁜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이 우월감을 가서 남을 이렇게 그 상처를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 열등감과 우월감을 주는 이런 약점과 강점에 대한 걸 이해해야 돼요. 그런데요. 제가 좀 결론을 얘기고 볼게요. 여러분들 약점 때문에 열등감이 생기고 장점 때문에 우월감이 생기는데 저하고 이제 지금 이제 같이 작업을 해보면 알겠지만 인간에게는요. 약점도 없고 장점도 사실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고 뭐만 있냐면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아주 특별한 특질,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기질과 특질이 있는 거지 장점과 약점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착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자, 그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이제 이 5차원 전병교육에서는 여러 가지 훈련을 많이 하는데 그 중에 장점, 약점, 목록표라는 걸 이렇게 작성하게 해요. 오늘도 좀 그런 시간이 되면 여러분들하고 해볼 수 있겠지만 뭐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못 하는데요. 혹시 이제 집에서 해볼 수 있는 분 해보세요. 어떻게 하냐면요. 종이를 나눠주고요. 나의 장점과 약점을 써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쓸 수 있게 썼겠어요? 혹시 제가 이따 물어볼지도 모르니까 머릿속으로 써보세요. 5가지씩. 내 장점 5가지. 장점이 있죠? 장점은 내 하시네. 근데 약점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가 한 20가지 정도 될 거죠. 그렇지만 그 중에 한 5가지만 이렇게 적어보자고요. 그렇게 적어보면요. 아주 재밌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약점과 장점이 같은 거라는 거예요. 한 예를 들게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 이제 제가 하는 일들이 많다는 건 알고 계시잖아요. 네, 제가 이제 대학에서는 총장도 하고 또 고등학교 가서는 교장도 하고 제가 연구소에 가서는 원장도 하고 그래서 저하고 이렇게 같이 일하는 동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저는 이 인간관계 훈련을 꼭 해요. 제가 중국에서 기억이 나는데요. 이런 인간관계 훈련을 하면서 약점 목록표와 장점 목록표를 어느 분에게 적게 했어요. 근데 그때는 가족에 대한 걸 적기로 했어요. 가족 중에 가장 나한테 상처를 주는 사람의 약점과 장점을 적자 그랬어요. 근데 어떤 직원 한 분이요. 아버지하고 제일 문제가 있나 봐요. 근데 아버지의 약점과 장점을 적은 표를 냈는데 이상한 표가 나왔어요. 보통은 약점과 장점이 다 있을 텐데 이 사람은 아버지에 보니까 전부 약점만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아버지한테 장점은 그럼 하나도 없는 거냐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없대요. 그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장점 없는 인간이 어디냐 했더니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요. 그래서 가만히 들어봤더니 이런 거예요. 이 사람이 아버지하고요. 굉장히 큰 그 갈등이 많아가지고 상처가 돼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가냐면 아버지 안 본다. 이런 마음까지 가졌어요. 그러니까는 뭐만 보였겠어요, 눈에? 약점만 보였겠죠. 근데 약점을 보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집안을 돌보지 않는다. 두 번째는 우리 아버지는 너무 완고하고 그냥 엄격해가지고 가족들을 너무 못 살게 군다는 거예요. 뭐 그래서 줄줄줄줄 적었어요. 그래서 정말 그렇겠구나. 마음에 상처가 많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지만 장점이 하나도 있지 않겠냐는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더라고. 이미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굳어버리고 상처가 나서 없는 거예요. 근데 저하고 이제 이런 교육을 한 주, 두 주, 세 주 이렇게 가면서요. 마음이 풀리기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아요. 한 3주 정도 지나서요. 다시 제가 그분을 불러서 쓰게 했어요. 그랬더니 약간 생각나는 게 있대요. 그래서 썼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었어요. 첫 번째, 우리 아버지는 남을 위할 줄 안다. 두 번째, 우리 아버님은
원칙을 지키면 고소한다. 이런 걸 이렇게 썼더라고요. 근데 지금 내용이요. 아까 아버지의 단점하고 똑같은 거라는 거 혹시 여러분들 머릿속에 딱 잡아냈어요? 아까 우리 아버지는 집안을 돌보지 않는다 그 얘기가 다른 면으로 보면 남을 위한다는 거하고 동일한 거예요. 남을 돌보다 보니까 집안을 못 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또 우리 아버지는 완고하고 못 살게 군다는 것이 좋은 면에서는 뭐예요? 원칙을 지킨다는 거하고 같잖아요. 그러니까는 장점이라고 생각한 거하고 양점이라고 생각한 게 어떤 거예요?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어떤 특성이 좋은 방향으로 나타나면 뭐처럼 보여져요? 장점처럼 보여지는데 똑같은 것이 나쁘게 나타나면 어떻게 보여져요? 약점처럼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약점이라고 생각한 것이 약점이 아니에요. 그것을 다시 잘 만들면 뭐가 될 수 있어요? 장점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열등감을 가질 필요 없어요. 내가 가지는 열등감이라는 것이 많이 있잖아요. 그것이 실제로 조금만 잘 개발하면 뭐로 바뀌는 거예요? 장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가질 필요 없어요. 열등감 가질 필요 없어요. 어떤 사람 우월감 가진 사람이 있어요. 나는 이런 거 잘한다. 하지만요. 그건 조금만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아주 나쁜 약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월감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제가요. 여러분도 혹시 약점 중에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해 주세요. 내가 그걸 다 장점으로 만들어 드릴 거니까. 나는 이런 어떤 약점이 있다 하는 거 좀 얘기해 줘 보세요. 제가 이제 몇 사람한테 질문해 보면 이런 것도 있어요. 저는요. 약점이 있어요. 친구들 만나게 되면은 이렇게 아주 대범하게 사귀지 못하고 그냥 항상 수줍어하고 내성적이고 그래서 항상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거 문제되는 거 아닙니다. 그건 굉장히 큰 강점이에요. 친구를 사귈 때요. 이렇게 수줍어하고 잘 사귀지 못하는 게 약점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강점이 되면 뭐냐면요. 그거는 그 사람은 상당히 신중하고 한 번 친구를 사귀게 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끝까지 사귈 수 있는 정말 좋은 진짜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장점. 전 누구나 다 사귀어요. 저는 뭐 인간관계가 너무 좋아가지고 한 5분만 있으면 다 사귀고 친구가 돼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거 굉장한 강점이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그것이 약점이 되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들도 정말 제대로 깊은 관계를 못 갖고요. 그냥 설렁설렁 살다가 네가 좋고 너도 좋고 그렇게 사는 아주 좋지 않은 인간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강점과 약점, 장점과 약점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동일한 게 다른 면으로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발견해야 돼요. 그 우리 신길동에서 오신 분 혹시 장점 있으면 하나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저는 시간도 잘 지키고요. 뭐든지 철저히 하려고 그래요. 네, 여러분들 좋은 장점이죠. 시간을 잘 지키고 어떤 일을 철저히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이 단점으로 변하면요. 저건 사람 잡는 성격이 됩니다. 그렇죠? 시간을 잘 지키는 사람은요. 아이들이 시간 안 지키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열받아가지고 아시잖아요. 남이 시간을 5분만 늦어도요. 절대 못 참아요. 뭐 나를 무시하는 거냐. 무시하는 것도 아닌데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고요. 어떤 일 철저한 사람은요. 누가 실수한 걸 절대 봐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인간이 살면서 실수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것을 품어줘야지 인간관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아주 어떤 철저히 잘하는 그런 것들, 그것이 실제로 좋은 장점이지만 잘못 쓰였을 때는 그거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상처를 입힐 수 있어요. 그래서요, 좀 이게 요령인데요. 여러분들 정말 철저히 잘하기 전에는요, 어떤 게 좋으냐면요, 좀 못하는 게 나아요. 부모들 중에서요, 아주 철저히 잘하는 아이들 중에 성공한 아이들도 있지만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안 되는 경우를 많이 보잖아요. 이상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런 아주 그 어려운 그 철저함 가운데 자기 힘이 못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집 보면요. 부모가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은데 자녀가 잘 되는 경우도 보죠. 그 참 이상하다 생각하는데요. 정말 그래요. 정말 좋은 방법으로 잘하지 않을 바에는 가만 놔두는 것이 어떤 때는 더 좋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꼭 그렇게 하자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가 좋은 방법이라 생각하는 것이 잘못 쓰여지면 나빠질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제가 약점 목록표를 마음속으로 써보시라고 그랬는데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러 가지 약점들 때문에 열등감을 가진 게 있잖아요. 그럼 이 시간 없으세요. 왜냐하면 그 약점들이 어떤 거예요? 여러분들의 장점이에요. 여러분들의 느슨함이며 여유로움이에요.
여러분들의 시간 못 지킨 것들이 어떻게 보면 뭐 꼭 좋은 건 아니지만 그것이 제대로 됐을 때는 남을 잘 케어할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는 관대함으로 바뀔 수 있어요. 그리고요, 어떤 때는요, 조급함이 또 이렇게 그런 것들이 잘못 쓰여져 있잖아요. 하지만 그것이 어떤 때는요, 강력한 원동력이 돼서요, 어떤 일을 치고 갈 수 있는 추진력이 된단 말이에요. 하지만 철저함이 남을 억압시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주 관대한 것처럼 한 것이요, 실제로 물에 물 탄 듯이 해가지고 결국은 어떤 것도 제대로 이룰 수 없는 방종이 돼버릴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열등감에 대해서요, 여러분들 지금 없애세요. 여러분들의 약점은요, 열등감의 문제가 아니라 그거는 뭐로 바뀔 수 있어요? 전부가 강점으로 바뀔 수 있어요. 여기서 약점 많은 사람은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 약점이 전부 뭐가 될 거니까. 장점이 될 거예요. 그렇다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 아이의 약점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 상해하고 아파한 적 있죠? 그거 아파할 일이 아니라니까요. 어떡할 일이에요? 기뻐서 뛸 일이에요, 이제는. 이제는 그 모든 것을 어떻게 바꾸기만 하면 돼요. 좋은 방향으로 바꿔야 돼요. 그 다음에요, 강점이 있던 거. 야, 우리 아이는 뭐가 좋고, 뭐가 정말 자랑스럽고, 그랬던 부분들. 또 나 자신에 대해서 강점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졌던 여러 가지 우월감들 있죠? 이거 버려야 돼요. 그것이 어느 날 한번 삐끗해서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정말 나쁘게 다른 사람들을 해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두 있을 필요 없어요. 열등감도 있을 필요도 없고, 모두 없을 필요 없어요. 우월감도 가질 필요 없어요. 뭐만 가지면 되냐면요, 나한테 가진 독특한 특질에 대한 걸 갖고 그걸 잘 사용하면 우리는 아주 어떤 일에서든지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고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허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열등감과 우월감의 허상에 벗어나서 일단 상처를 치유하는 게 중요해요. 그렇게 되면 그 다음부터 이제 인간관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면 바른 인간관계가 이제 형성되죠. 자, 인간관계를 형성할 때 첫 번째 관계는 어디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국가와 민족부터 시작한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나쁜 건 아니지만 순서로 보면 어디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가족부터요, 그렇죠? 뭐 옛날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먼저 가족을 잘 지킨 사람들이 국가를 위할 수 있는 것이죠. 큰 일을 하는데 자기 가족 하나 못 지킨 사람이 정말 큰 일을 할 수가 없다고요. 그럼 이제 가족을 지키는 남에 대한 인간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 말씀드릴게요. 그 인간관계의 첫 번째 원리는 어떻게 보냐면요, 인간을 인간으로 봐야 된다. 좀 이상하죠? 인간은 뭐 다 인간으로 봤죠. 하지만 우리가 인간을 인간으로 못 본 적이 많이 있어요. 한 예를 들게요. 부부간에도요,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남편은 바깥에서 우리 집안을 이렇게 살리기 위해서 돈을 벌어보는 하나의 우리의 뭐 동지,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남편이 아내를 내가 이렇게 삶을 사는데 뭐 다른 사람 이렇게 고용할 필요 없이 우리 집에 앉아서 나의 모든 것을 다 시중해주고 아이를 길러주는 또 하나의 사람, 이렇게 볼 수도 있다고요. 여러분들 학생과 선생님 간에도 잘못된 관계를 쓸 수 있어요. 요즘 아이들이 왜 자꾸 문제가 생기는지 아세요? 선생님을 어떻게 봐요? 내가 등록금 내서 월급 타서 먹고 사는 하나의 고용인으로 본다고요. 실제로 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선생님들이 아주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잘못 봤을 때는 학생들이 얘네들을 모아놓으면은 내 삶을 살게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도구, 이렇게 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게 보기 시작하면은 인간관계가 깨진단 말이에요. 어떻게 봐야 돼요? 부모도요, 자식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요, 인간을 봐야 돼요. 자식으로 보기 전에요. 자식으로만 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내 꿈을 이루어줘야 될 부속품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니까요. 아이는요, 만화학과 가겠다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너는 법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그럴까요?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도 있어요. 하지만 좀 깊이 들어가면은 뭐 때문에 그래요? 뭐 욕심까지라고 표현하죠. 그런 욕심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아이들을 그렇게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아이를 인간으로 보기 전에 내 자식으로 봤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을 아이로 보면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내 아이를 정말 인간으로 보면요, 걔도 한 번밖에 안 사는 인생이잖아요. 그걸 성공하기 위해서 걔가 만화가가 되고 싶으면 뭘 되게 만들어줘야 돼요. 만화가가 되게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죠. 하지만 어떤 만화가가 정말 멋지고 인생을 멋지게 사는 그런 승리하는 만화가를 만들어주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학생을
우리 선생님들이 만약에 인간을 보면요. 그 아이가 서울대 갈 점수가 되는데도 저는 다른 데를 가겠습니다 했을 때 보내줘야 맞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점수가 낮아도 어떻게 인류대학을 넣는 데다가 이렇게 맞출 수가 있단 말이에요. 몇 명을 넣는 게 더 중요한 것이니까. 그걸 이렇게 보면 좋은 점수 올리기 위한 거라고 볼 수 있지만 그건 정말 인간을 보는 데 있어서 보면 문제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아무리 점수가 좋더라도요. 어떤 한 인간이 자기 길 가기 위해서 다른 학교를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족 관계와 모든 인간 관계에서는 인간을 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거가 필요하죠. 여러분들도요. 저를 강사로만 보지 말고 뭐로 봐야 돼요? 저를 인간으로 봐야 된단 말이에요. 나도 여러분들을 그냥 이렇게 보면 방청객으로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어떻게 봐야 돼요? 인간으로 봐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그 훈련을 시작해야죠. 그러면은 인간을 바라보는 방법은 뭐냐면요. 구체적으로 아까 훈련을 이미 했어요. 그 인간에게 뭐와 뭐가 있어요? 장점과 약점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의 약점만 계속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으로 보여져요? 나쁜 사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나와 관계를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져요. 여러분들 연애할 때요. 사람들이 갖는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요. 눈이 콩껍질이 이렇게 씌운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거 왜 그런 거예요? 뭐만 보이는 거예요? 좋은 것만 보이는 거예요. 좋은 것. 그래서 결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나쁜 게 보이면 못 하잖아요. 나쁜 게 보여도 어떻게 보일까요? 좋은 거로 보이는 거예요. 그냥 술을 한 잔 탁 마시는 것도요. 이야, 남성답다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결혼하고 보니까는 알코올 중독자가 돼버릴 수도 있잖아요. 정말 그럴 수 있다니까요. 담배를 그렇게 피는 것도요. 이야, 담배 피는 게 저게 타프해 보이냐. 이렇게 그렇게 좋아 보일 수 있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이미 어떤 사람에 대해서 좋은 점으로 봤기 때문에 좋은 점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이들을 정말 제대로 키우려면요, 아이의 뭘 봐야 돼요? 약점과 장점을 다 보긴 봐야 돼요. 하지만 그것을 약점과 장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뭘로 봐야 돼요? 그 사람의 특질로 바라보고 그것이 다 뭐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좋은 점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희망이 생겨요. 혹시 여러분들 아이들 기르면서요, 너무 이렇게 말썽 부리고 정말 얘는 구제불능이다 생각하는 아이들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얘는 굉장한 아이가 될 수 있다고요. 사실은요. 정말이에요. 네. 남편이 사고 많이 치잖아요. 그럼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말고 기뻐하세요. 왜냐하면 잘만 바꿔놓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말 좋은 인간이 되고 정말 큰 일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가족 관계를 봐야 되는데 그 훈련에 처음으로 복습을 들어가자면 일단은 자기의 장점과 단점을 잘 이렇게 회복시킬 수 있는 훈련이 된 사람만 그게 되죠. 그게 안 된 사람은 못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을 사랑하는 것의 처음 시작점은 뭐부터 시작해야 돼요? 나를 사랑하는 것부터 이렇게 시작해야 돼요. 자, 그럼 가족까지 이렇게 넘어간 다음에 또 어디까지 가야 될까요? 우리의 친구, 동료까지 넘어가야 돼요. 제가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내 가족을 사랑하는 것 귀한 거죠. 네. 하지만 내 가족만을 사랑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남의 가정을 파괴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가정을 사랑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지만 내 가족만을 사랑하는 것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민족과 국가를 사랑하는 것 중요한 일이죠. 굉장히 아주 격려할 만한 일이에요. 하지만 내 국가와 내 민족만을 사랑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다른 민족과 다른 국가를 어떻게 돼요? 망하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요즘 체첸이라는 나라 들어보셨어요? 러시아하고 싸우는 나라요? 네. 제가 이제 그쪽 지역을 그 카프카스라는 지역을 뭐 자주 다니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걸 아는데 체첸이라는 데 가면은 러시아와 뭐예요? 이 체첸 공화국이 서로 싸운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다 자기네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하지만 자기네 나라만 사랑하니까 타민족을 어떻게 해요?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옛날 히틀러가요. 유대인을 600만이나 뭐 죽였다고 그러잖아요. 하지만 히틀러는 어느 나라는 사랑했을까요? 자기 조국 독일은 사랑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우리나라만 사랑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을 사랑한 다음에는요. 우리가 사랑하는 폭을 넓혀야 돼요. 그러면 그 다음은 우리의 동료들, 우리가 어떤 직장을 가지면
동료들, 또 직장을 갖지 않더라도 우리가 만나는 가족 외에 다른 곳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친구 관계도 형성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친구 관계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요. 우리 아이들한테 그 중요성을 알려줘야 되는데요. 친구 관계는 이런 관계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내가 선택하지 않은 점이 있어요. 내가 꼭 친구를 선택하려는 게 아닌데 같은 반이 되었기 때문에 친구가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지만 또 다른 면은 내가 선택한 면이 있어요. 비록 같은 반이라도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어떨 수도 있어요.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친구가 되면 누가 선택한 걸까요? 내가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되면요, 책임감을 가져야 돼요. 어떤 책임감을 가져야 되냐면요, 친구 사귀면서요, 친구를 통해서 나한테 유리한 것만 뽑아 먹으려고 그러면 친구 관계가 형성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진짜 진정한 친구 관계는 뭐냐면요,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것을 내가 채워주는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요, 부모와 자식 간도 뭐가 돼야 돼요? 친구, 그런 면에서 친구가 돼야 돼요. 우리가요, 자식을 통해서 뭘 얻으려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요. 여러분들 자식 중에 제일 문제 있는 자식이 뭐냐면요, 어떻게 하면 부모한테 못 뜯어먹을까 하는 거예요. 아, 정말 그거 심각한 거예요. 사실 근데 우리도 그런 마음 좀 있어요, 없어요? 없으세요? 난 알겠어요. 근데 우리도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떻게 부모한테 어떻게 좀. 그게 가장 왜 그러냐면요, 진짜 사랑한 마음이 적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사랑하면요, 어때요? 사랑하냐 안 하느냐의 만약 측정기가 있다 하면 이런 거예요. 마음에다가 탁 대가지고 모든 걸 주고 싶으면 사랑하는 거고, 가서 뺏어 오려고 그러면은 사랑하는 게 적은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친구 관계에 있어서도요, 남을 주는 쪽으로 가는 그런 훈련들을 해야 돼요. 친구하고 만나서 매일 얻어먹는기만 해가지고는 진정한 친구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이 조금 확대되면 어디까지 가야 될까요? 우리 민족과 국가, 우리 사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고요. 여러분들, 내 자식을 잘 키웠지만 사회 전체가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결국 궁극적으로 내 아이가 망가지게 돼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 세인고등학교는 대한고등학교를 세워서 99년부터 제가 교장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그 대한학교를 세운 이유가 그겁니다. 제가 중국에 있을 때 한국에 있는 분들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제가 5차원 전면 교육이라는 것을 해외에서 하고 있는데, 그 교육이 정말 좋은 교육이라면 한국에서 한번 하자는 거예요. 하지만 제가 그때 이제 해외에 있었기 때문에 들어올 마음이 없었어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 한국에도 교육의 문제가 심각한데 알고 있었죠. 하지만 그런 거에도 저는 끄떡 안 했어요. 근데 이 말 때문에 들어왔어요. 우리나라에 1년에 정상적으로 학교를 다니는데 거기에 적응하지 못하고 외부로 이렇게 퇴출당했다 그럴까요? 그런 아이들이 적게는 9만 명, 많게는 10만 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게 현실적인 통계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마음에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들, 그 아이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 아이들도 피해자란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그런 피해자가요, 우리 사회에 점점 늘어나면요, 그 아이의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 문제는 누구한테 오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오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오염이라는 물질이 그거예요. 우리가 막 연탄 떼고 뭐 옛날에 기름 막 떼고 그래서 오염 물질 배출해요. 그러면서 나는 편안하잖아요. 하지만 그 오염 물질이 결국 누구한테 오는 거예요? 나한테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 아픈 것이 있을 때 그것을 외면하면 그것은 결국 누구한테 와요? 우리한테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명한 사람들은요, 그것을 싸매고 치유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해야지 우리 사회가 진짜로 아름다워지고, 그것이 결국은 나를 위하는 것이에요. 남을 위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남을 위했을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인간에게 가장 기쁨을 준다는 거예요. 요즘 뇌생리학자가 그걸 알아요. 인간에게요, 뇌에요, 체내 몰핀 알잖아. 이렇게 우리 몸을 이렇게 편하게 해주는 몰핀이라는 게 있는데, 몸에도 몰핀 성분이 이렇게 형성돼요. 그래서 몸을 아주 기쁘게 해줘요. 근데 그거는 중독성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건 언제 생기냐면요, 내가 남을 도와주면서 아주 뿌듯한 마음을 생겼을 때 그 체내에 그 몰핀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만큼 남을 돕는 게 내 기쁨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관계라는 것은요, 처음에 나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것을 가족으로부터 친구로 내 국가, 남으로까지 쭉 이렇게 넓혀가서 관계를 통해서 얼만큼 내가 얻어먹느냐가 아니라 그 관계를 통해서 나하고 관계한 사람을 얼만큼 주느냐에 따라서 내 자신이 엄청나게 가치 있어질 뿐만 아니라 기쁨을 느끼고 인생의 삶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근본적인 요소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앞에요, 지력, 심력, 체력, 자기관리, 인간관계 여러 가지를 많이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걸 모든 걸 다 가졌는데요. 인간이 이런 인간이 되는 거예요. 저런 능력을 갖고 아주 뛰어난 능력이에요. 체력도 좋고 머리도 좋고 심력도 강하고 자기 절제 능력도 좋아요. 그 힘을 갖고요. 남의 거 어떻게 하면 뽑아 먹을 거 갖고 인생을 살잖아요. 그럼 그 인생은 승리할까요? 실패할까요? 그럼 100% 실패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저런 노력들을 통해서 내가 힘을 가졌을 때 그것을요, 나를 챙기는 데만 쓰는 게 아니라 남을 돕고 그들을 위로하고 사랑하는 데까지 이렇게 가버리잖아요. 그러면 그것이요, 진정한 내 힘을 주는 거예요. 그것이 이 사회를 아름답게 하고 결국 승리하는 데까지 가게 되는 거거든요. 인간의 가치. 우리가 가치 있는 인간이 되는 건 뭡니까? 인간의 가치는요, 아주 간단해요. 나만 챙기고 사는 사람은요, 어떤 경우에도 가치 있는 인간이라고 쳐주는 경우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누가 가치 있게 해보겠어요? 여러분들 부자인데요, 자기만 챙겨요. 여러분들 존경할 수 있어요? 그 밑에 가서 굽신할 수는 있지만 절대 존경하지 않습니다. 권력은 뛰어나요. 하지만 자기만 챙겨요. 여러분들 존경할 수 있어요? 무서워할 수 있지만 절대 존경하지 않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요, 자기 것을 남에게 나누잖아요. 존경할 수 있어요. 슈바이처. 별로 한 거 없어요. 그냥 뭐 힘없는 의사예요. 근데 저곳에 가서요, 아프리카 가서 남 도우니까요, 존경하잖아요. 여러분들 수많은 위인들이요, 왜 위인이에요? 큰 일을 해서요? 아니에요. 얼만큼 자기가 갖고 있는 인간관계를 통해서 남을 도왔냐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나는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키우고 싶어요. 우리 아이들이 지력, 심력, 체력, 자기관리 그런 걸 다 갖고 마지막으로 그 힘을 갖고요, 정말 바른 인간관계를 통해서 남을 돕고 그걸 통해서 내가 가장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사람까지 가졌을 때 우리는 성공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주부니까는 뭐 우리는 안 해도 된다. 그렇잖아요. 우리도 인생에 성공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아이들 잘 기르는 것 굉장히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요, 우리가 인생에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너무너무 챙기면요, 아이들이 나중에 존경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아이들에게 존경받아야 돼요. 우리 아이들한테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요, 우리 모두가 이 여태까지 나눈 이 지적, 심력, 체력, 자기관리, 인간관계의 5 요소를 우리 스스로 한번 실행해서 정말 내가 그런 사람이 되고 그걸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저절로 그런 것들을 배우게 돼서 그런 사람이 되는 그런 인생에 승리하는 가치 있는 인간이 되도록 우리 한번 다 같이 노력을 해보십시다. 이제 이렇게 해서 제가 5차원 전명기의 원론의 5가지 요소를 이제 다 마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지금부터 제가 이제 질문을 몇 가지 받고 오늘 이제 시간을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 저한테 좀 질문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아니, 아까 질문하셨더니 또 하시고 아주 제 오늘 강의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것 같아요. 들어보니까 네. 저 마음에 와닿는 게 너무 많아서 저희 아이에 대해서 좀 질문하고 싶어서 제가 다시 또 질문을 신청했습니다. 네. 저희 아이가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이거든요. 근데 중학교 한 2학년 때부터는 아이가 그러니까 사춘기가 오더니 선생님하고 관계가 좀 안 좋았어요. 고등학교 가서도 좋아지겠거니 하는데 그래도 조금 적응하는 게 좀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제가 네. 질문드리고 싶어가지고. 우리 그 학생들을 기르면서 아이와 선생님과의 관계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아까 그 세인고등학교 말씀도 드렸잖아요. 제가 최근에 이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들을 많이 만나면서요, 제가 가진 생각이 있어요. 이 세상에 문제 학생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뭐만 있냐면 문제 부모와 문제 선생님 때문에 그런 거지, 문제 학생은 없다 이렇게 보여져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뭐 처음부터 뭐 나빠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꼭 그 얘기는 내가 부모님들과 선생님들을 비난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선생님이나 이렇게 그 부모님들도 실제로 좋은 인간관계 같은 것들을 훈련해 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것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와 관계도 마찬가지거든요. 부모가 정말 아이들한테 최선을 다하는데 아이들이 못 알아주는 거예요. 선생님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데 안 알아주는 거거든요.
이제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을 제가 좀 설명드릴게요. 보통 그럴 경우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좋으면 그 문제를 부모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어떤 나쁜 점이 있어서 참 어렵다 얘기할 때요. 처음에 정서적으로는 동의해 줘야 돼요. 야, 너 그렇겠구나. 거기서요, 처음부터 너 선생님 존경하지 않고 너 그런 소리 하면 안 돼. 너 잘못된 거야. 이렇게 해버리면 뭐가 끊겨요. 부모와 자식 간에 대화가 끊기니까 어쨌든 처음에 동의해줘서 너 마음 아팠겠다 해줘야 돼요. 하지만 그 다음에 계속해서 선생님이 나쁠 거라는 걸 같이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선생님이 나빠진 것이 어떻게 돼요? 그냥 고정되는 거예요. 그럼 이 아이는 어떤 상처를 갖게 되냐면요. 선생님과 관계가 나쁜 상처도 있는데 어떤 상처가 더 아픈 거냐면 어떤 한 인간이 내 주위에 나쁜 사람이 있다는 것이 더 큰 상처예요. 그래서 그런 관계가 있지만 아까 제가 그 인간관계에서도 설명드렸지만 비록 선생님이 너한테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 점도 있지만 실제로 선생님을 인간으로 바라보면 그 사람한테도 뭘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의 좋은 점이 있다고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요, 아이들이 같이 봐야 돼요. 그래서 어떤 한 인간이 다 나쁜 게 아니라 어떤 점에서 나쁜 점이 있을 수 있다고요. 하지만 그 사람의 좋은 점을 보고 그 관계에서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을 길러줘야 돼요. 제가 보니까 인간관계를 좋은 관계로 만드는 거는 거의 힘들어요. 실제로 굉장히 어려워요. 이렇게 화해를 한 것 같더라도 실제로 진짜 화해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비록 어려운 인간관계가 나한테 왔더라도 그것을 딛고 일어서는 힘을 길러줘야 돼요. 여러분들 직장생활을 해보니까요. 정말 내가 안 죽어도 미운 사람이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미운 사람이 있어요. 그게 왜 그래요? 그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나와 그 사람이 뭐가 많아서 그래요. 다른 점이 많아서 그렇단 말이에요. 인생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데 이 아이를 거기서 훈련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의 선생님의 나쁜 점을 더 이렇게 드러내지 말고요. 그 아이를 이길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준다는 것이 상당히 필요하고요. 또 한 가지 더 한다 그러면요. 비록 그렇더라도 그걸 누가 결국은 극복시켜줘야 되냐면요. 선생님이 바뀌긴 어려워요. 누가 극복해줘야 될까요? 그렇죠. 우리가요. 비록 네가 선생님한테 네가 이런 비난을 받더라도 또 네가 그런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그런 요소들을 이렇게 주지시켜줘서 아이를 이기게 해주는 것이 가장 큰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5학년 아들이 있는데 친구들하고 이렇게 사귀도 원만하지를 못해요. 한 친구만 이렇게 하나만 놀고 여러 명을 사귀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네, 한 친구를 이렇게 편식하듯이 사귀는 거. 근데 지금 약점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갖고는 혹시 강점을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일단 엄마가요. 친구를 다양하게 사귀는 거 굉장히 필요해요. 하지만 다양하게 설렁설렁 사귀는 것보다요. 한 친구를 깊이 사귄다는 거는 그거 못지않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그렇게 생기는 거를 약점으로 보시지 말고 강점으로 보시라고요. 그리고 격려해서 그건 계속하게 하되 나중에 나이가 들면서 뭐 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면 돼요. 넓게 사귀는 방법을 나중에 가르쳐주면 되죠. 넓게 사귀기 위해서 지금 깊이 사귀는 강점을 죽이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아이의 약점이 생겼을 때 그 약점을 죽이지 마시고요. 그 약점은 계속해서 강점으로 만들어주고 그 부족한 면을 나중에 이렇게 보충해주는 방법으로 하시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그 아이 너무너무 좋은 애요. 난 그런 아이 있었으면 좋겠어. 네, 어쨌든 질문 여러분들 해주신 거에 감사하고요. 이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오늘 이상으로 제가 인간관계에 대한 걸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여태까지 한 그 7강, 7개 강의를 총체적으로 마무리 짓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